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포브스지에서 리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브스지나 나스닥, 블룸버그.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암호화폐를 언급하는 자체가 이제는 일상화가 됐죠. 그 중에 특히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역시 리플, XRP,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최근 몇 주 안에 소송이 끝날 것 같다는 표명을 했죠. 그리고 리플이 소송에 합의하더라도 윌리엄 힙만의 이더리움 옹호 발언에 대한 문서는 공개가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그의 마인드, 이런 그의 생각들이 참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수많은 대중들에게 사기를 치르는 암호화폐 회사 관계자들에게 일침을 놓는 그런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니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죽고 있으니까 제발 사기 좀 치지 마라. 꺼지려거든 정당하게 좀 꺼져라.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가 돼 있겠죠. 단순하게 그냥 합의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더리움에 대한 옹호발을 했는지 낱낱이 파헤쳐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그의 생각. 어쩔 때는 정부 기관의 관료 같아요,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SEC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함에 따라 XRP는 비트코인보다 1마일 앞서 있습니까? 100마일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1마일 앞서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굳이 비트코인을 찍어서 비트코인을 겨냥해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요? 재밌죠? 제가 요새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하고 있죠. 그건 뭐 가격뿐만 아니라 정치적 여건, 그리고 국가대항전 이럴 수도 있고, 지정학적 여건, 그리고 기술적, 그리고 가치적 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중국이 비트코인을 밴들었는지, 암호화폐 다 꺼지라고 했는지, 왜 미국이 비트코인을 두려워하는지, 왜 비트코인의 가치를 무시하는지,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왜 다들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XRP 가격은 최근 최초 암호화폐 1세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지속적인 급등을 목격했다. 특히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XRP는 2주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다. 비트코인은 7일 누적 성장률이 2.32%인 반면 XRP는 12% 훨씬 앞서 있다.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지 마시고 최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 중에도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저는 예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규제의 명확성이 낱낱이 밝혀질 것 같고, 미국 이런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 어떻게 엮어낼 건지, 그리고 소송이 곧 끝나려는 이 시점에서 가격 상승은 굉장히 예민하죠. 어쩌면 지금의 상승이 앞으로 펼쳐질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률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최근 포브스에서는 XRP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오랜 법적 싸움이 끝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표명한 갈링하우스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종결될 것이라고 대담한 예측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XRP 변호사들은 언제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빵형이 이렇게 대놓고 몇 주 안에 끝난다는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브스에서도 빵형의 멘트에 귀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빵형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대충이라도. 어쨌든 직접 당사자니까 그가 느끼는 어떤 흐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빵형의 이런 자신감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꽤 큰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다. 자, 그러면 포브스를 직접 한번 가볼까요? 요게 지금 5월 31일 포브스에 올라온 리플의 기사입니다. 자신감 있는 리플 CEO XRP 가격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은 방금 전에 했던 말들이 써져 있습니다. 자, 다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엔 여러분들 요새 뭐 하시나요? 야구를 보러 가고 싶은데 좀 탁 트인 곳에서 뭔가를 좀 보고 싶은데
예전 같은 야구에 대한 열정이 좀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디 사는지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기아 팬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야구장을 갔는데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야구 자체를 즐기는 그런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예전 같은 열정이 생기진 않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야구장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 탁 트인 데서 맥주 한 캔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주말이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야외 활동도 좀 하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러시면 좋겠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SEC와 리플의 소송이 정리가 되더라도 윌리엄 힌만 전 SEC 위원의 이더리움을 옹호했던 그런 자료는 발표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최근 법정에서 리플이 승리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에 힘입어 윌리엄 힌만의 문서 공개는 투명성을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6월 13일이 될 것이다. 그 문서가 공개가 되면 수많은 대중들이 그리고 수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XRP 리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소송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SEC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어떤 발표를 할 건지 조용히 윌리엄 힌만의 문서를 덮기 위해서 합의를 요구할 건지 아니면 셀프 패소를 인정할 건지 그거는 뭐 그날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는 또한 리플의 승리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 갖기가 힘듭니다. 내일 군대를 가야 되는데 오늘 군대에서 제대를 한 친구 앞날을 걱정하는 것과 똑같겠죠. 브래드 가든 하우스 전체 암호화폐 산업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지치게 만드는 소비자들 그리고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암호화폐 회사 CEO들의 불안감 속에서 그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암호화폐 시장을 살리겠다는 이런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을 개발했고 그 코인을 상장시켰고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그들에게 들어왔죠. 배가 이미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조그만한 역경이 오더라도 그들은 모든 걸 던지고 그 코인에 투자했던 수많은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대중들을 쌩까고 그냥 이 시장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인을 너무너무 잘 타고 계셔야 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빵형은 언제든지 SEC가 미국이 벤을 때리면 짜증을 내면 짜증나게 하면 해외로 가겠다는 대놓고 겁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기대에 힘입어 XRP 군단 XRP 커뮤니티에서는 그리고 존 지튼 변호사는 0.55달러를 찍고 2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2달러도 2달러지만 일단 한화 720원 그리고 1650원 정도를 예측을 했죠. 그 두 곳을 점령하게 되면 2달러가 문제입니까? 더 높은 곳으로 쭉쭉 떡상 투더문 그렇게 이쁘게 갈 겁니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손가락에 기부수 궁둥이 딱 요거 두 개만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매일 아침 비트TV 영상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말에 맛있는 짜파게티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짜파게티 광고 아닙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혼란에 빠뜨리죠. 어쨌든 지금 이게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도 개인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부동산 PF 여기도 나오죠. 제2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이 10조 상호금융은행이 4조 카드사 2조 캐피탈 24조 이게 어느 한 군데만 터져도 엄청난 쓰나미가 옵니다.
연체율 관리를 신경을 쓰고 은행권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부담금을 갖고 있죠. 위험에 대비해서. 근데 그 돈으로 어느 정도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행들 무너지면 심각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암호화폐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주택이 이제 끝이다. 그리고 주식도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이,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 암호화폐 규정, 규칙, 룰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리플을 통해서, XRP를 통해서 100배, 1000배, 어쩌면 10,000배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투자자들, 그리고 거물들은 100억을 가지고 120억, 150억만 되더라도 땡큐라고 생각하는 그런 돈들, 그 돈들이 결국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거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 XRP가 마침내 8천만 원장 인정표에 달성을 했다. 임계값을 넘어 더 많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XRP 원장에 대한 채택은 지속적인 약세장과 미국 SEC와 리플 간의 법적 싸움에도 불구하고 상승세 계속 그 누군가는 원장을 찍어내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를까요, 미국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 드렸죠. 쇼라고, 쇼. 그들의 쇼. 그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국가적이든 쇼입니다, 쇼. 발표를 해야 되겠죠. XRP 레저 선도적인 블록체인 탐색기 XRP 스캐너 공식 트위터 계정은 처음으로 이정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이 위협을 가능하게 한 네트워크의 시장 참여자에게 감사를, 그만큼 XRP 레저 프로토콜이 기술력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코인 다 사라집니다. 한 번에 모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은 코인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코인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프로토콜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했고, 시험 테스트를 했고, XRP 레저 사이드 체인의 효용성, 유용성, 탁월함,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읽는 능력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데이터를 읽는 능력.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 분들이 가장 잘 해야 되겠죠. 지식은 쏟아집니다. 정보는 쏟아집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보냐, 어떻게 읽냐가 가장 중요한 시대죠. 챗GPT가 이해하지 못하는, 챗GPT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간의 감성을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인문학 하는 거예요. 책을 봐라. 스마트폰 보는 걸 줄여라. 유튜브 시청을 줄여라. 책을 읽고 펜 끝에 느끼는 메모를 해라. 그래야 바보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 지금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메모를 스마트폰에서 하죠. 여러분들의 뇌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메모는 항상 메모지에 펜 끝이 느끼는 자극이 결국 뇌를 가장 크게 자극을 한대요. 똑똑해지시고 싶으시면 펜을 쓰세요. 펜을. 스마트폰을 자주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의 뇌는 퇴화합니다. 제가 더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저항선이 600원이었어요. 600원. XRP의 신저점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608원 정도가 지금은 XRP의 저점, 깨지기 힘든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깨지면 580원 정도, 그러니까 580원이 지금 XRP의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담합니다. 580원이 깨지면, 그러니까 5자 모임 어떻게 해야 된다? 빚내지 마시고 애들 학원 보낼 거 보내지 말고 소주 한 잔 먹을 거 아껴서라도, 그게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뽕돈이 생기면
608원 언저리 580원 정도는 사세요. 솔직히 여기서는 사라 그럴게요. 사세요. 사. 그냥 제가 400 지금 선물 들어간 게 470원 언저리였죠. 그리고 라이브 하면서 우리가 얼마까지 봤습니까? 390원까지 봤어요. 근데 다들 공포에 쩔어 있었겠지만 390원, 400원, 450원 보신 분들 어떻겠어요? 아니 10만원이나 내시면서 그런 기회에서 1년치 월세는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80원이 바닥, 완전히 찐바닥. 그리고 608원 오면 진입하세요.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선물이 475원이 평단이니까 제가 5배, 7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만원 가면 다 던져야지. 7배짜리, 5배짜리. 누구는 던지지만 고래들이 매집한 금액이 608원이었어요. 608원. 기회로 보세요. 여러분들 제 라이브 보면서 가격 떨어지면 여러분들까지 오리하시면 안 돼. 오케이, 땡큐 이래야 돼. 지금은 마인드가. 어쨌든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오는지를 모르는 거와 똑같이 SEC와 FF의 소송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지금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모든 내용이 결국 요거예요. 금융혁명, 엑셀혁명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부실 채권이 남발을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풀었던 돈을 갚지 못하고 미국 전통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결국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이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자꾸 암호화폐 성장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다고 착각들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전통 산업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는 거예요. 방금 저희도 이야기드렸지만 지금 전통 금융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금융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안 쓰인다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안 쓰인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지금까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왔잖아요. 디지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지만 이런 거죠. 정말 노골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장이에요. 제가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디지털화가 됐고 했다고 했지만 특정 세력, 특정 권력에 의해서 충분히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대놓고 도지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트위터에. 주식은 그러면 바로 수갑차죠. 근데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정립이 안 되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야기하니까 비트코인 오르고 도지코인 오르니까 도지코인 오른다니까요. 전통 금융 시스템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먹구구식 나의 삼촌이 국회의원이니까 현직 장관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혜택들을 많이 보잖아요. 주변인들은. 응?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룰을 적용해주기 위해서 블록체인 금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부도덕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수많은 대중들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니네들의 권력을 가지고 니네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니네들 마음대로 돈을 썼구나. 유용했구나.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하다못해 현대자동차 지점장만 돼도 다른 사람 5%, 6%짜리 할부 금융 받더라도 나는 1%, 1.2%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게 현대금융의 파생 상품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그런 것들이 싹 전부 모조리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조건들이 부여가 된다고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지금 라이브를 들으시는 분들이 꽤 권력자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그런 게 싫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게 디지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산업분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아직도 종이떼기에다가 글씨를 써가면서 사인해가지고 그걸 믿겠어요, 사람들이? 중국산, 한국산을 가려가면서 중국에서 가져와 놓고 김치 중국산 가져와 놓고 한국산이라고 버젓이 써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국산인가 한국산인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관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조사를 하죠. 비용 들죠, 시간 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이로 썼던 모든 것들을 바코드화 해버려. 그럼 간단하죠. 그런데 이 바코드 하는 작업들이 지금까지 디지털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누군가는 위변조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블록체인 안에 블록에 담아버리면 모든 것들이 위변조가 안 된다. 그리고 바코드화 해버린다. 그리고 중국산이라고 속여서 중국산인데 한국산을 속여서 그런 걸 해버리면 3초, 5초 만에 찾아가 버린다.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때린다.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안 쓰인다고요? 그리고 굳이 사람을 들일 필요 없고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지만 블록체인은 어때요? 블록에 담기만 하면 돼요. 공짜예요, 공짜. 그 모든 것 시스템이 공짜. 해킹을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XRP 레저 사이드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송보드, 이런 XRP 레저에서 아까 8천만 장의 원장이 쓰였잖아요. 그게 다 공짜라고요, 공짜. 사용만 하면 돼. 네, 비체인. 비체인 가격 좋아요, 아주. 비체인, BMW, 월마트. 자, 이제 제 라이브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비트코인은 1달러 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30원입니까? 28원입니까? 비트코인 1달러 되면 다 던지세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런 코인들은 한계가 드러난다니까요. 이런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 블록,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돼. 이 아이는 얼마까지 가면 그게 한계야. 근데 XRP는 한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비트코인 정도는 조금 갖고 계셔야죠, 여러분들도. 지금 가격은 껌입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한 번 더 반복 재생입니다. 안녕하세요, 비트TV입니다. 포브스지에서 리플 이야기를 했습니다. 포브스지나 나스닥, 블룸버그. 자,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에게만 노출이 되는 영상입니다.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뉴욕타임즈 이런 데서 암호화폐를 언급하는 자체가 이제는 일상화가 됐죠. 그 중에 특히 많이 언급이 되는 게 역시 리플, XRP, 그리고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최근 몇 주 안에 소송이 끝날 것 같다는 표명을 했죠. 그리고 리플이 소송에 합의하더라도 윌리엄 휜만의 이더리움 옹호 발언에 대한 문서는 공개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리플의 승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암호화폐 전체 산업을 보호하겠다는 이야기죠. 이런 그의 마인드, 이런 그의 생각들이 참 많은 이들에게 경종을 울리고 수많은 대중들에게 사기를 치르는 암호화폐 회사 관계자들에게 일침을 놓는 그런 말이라 생각이 듭니다. 니들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이 죽고 있으니까 제발 사기 좀 치지 마라. 꺼지려거든 정당하게 좀 꺼져라. 여러가지 의미가 내포가 돼 있겠죠. 단순하게 그냥 합의로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는 그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왜 이더리움에 대한 옹호발을 했는지 낱낱이 파헤쳐서 사람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려는 그의 생각. 어쩔 때는 정부 기관의 관료 같아요, 하는 거 보면. 어쨌든 리플 CEO 브래드 갈링 하우스가 SEC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자신감을 표명함에 따라 XRP는 비트코인보다 1마일 앞서 있습니까? 100마일 앞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1마일 앞서 있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굳이 비트코인을 찍어서 비트코인을 겨냥해서 이런 기사를 썼을까요? 재밌죠? 제가 요새 계속해서 비트코인과 XRP를 비교하고 있죠. 그건 뭐 가격뿐만 아니라 정치적 여건, 그리고 국가대항전 이럴 수도 있고, 지정학적 여건, 그리고 기술적, 그리고 가치적 여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왜 중국이 비트코인을 밴들었는지, 암호화폐 다 꺼지라고 했는지, 왜 미국이 비트코인을 두려워하는지, 왜 비트코인의 가치를 무시하는지, 그리고 중국이 갖고 있는 비트코인을 왜 다들 두려워하는지, 그리고 XRP 가격은 최근 최초 암호화폐 1세대 암호화폐인 비트코인을 능가하는 지속적인 급등을 목격했다. 특히 코인마켓캡 데이터에 따르면 XRP는 2주 연속 두 자릿수 성장을 유지했다. 비트코인은 7일 누적 성장률이 2.32%인 반면 XRP는 12% 훨씬 앞서 있다. 이게 전체적인 데이터를 보지 마시고 최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죠. 최근 중에도 지금 데이터가 굉장히 저는 예민하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규제의 명확성이 낱낱이 밝혀질 것 같고 미국 이런 국가에서 암호화폐를 어떻게 풀어낼 건지, 어떻게 엮어낼 건지, 그리고 소송이 곧 끝나려는 이 시점에서 가격 상승은 굉장히 예민하죠. 어쩌면 지금의 상승이 앞으로 펼쳐질 암호화폐 시장의 성장률과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최근 포브스에서는 XRP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와의 오랜 법적 싸움이 끝나가고 있다는 확신을 표명한 갈링하우스는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몇 달이 아니라 몇 주 안에 종결될 것이라고 대담한 예측을 했었고, 제가 알기로는 XRP 변호사들은 언제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빵형이 이렇게 대놓고 몇 주 안에 끝난다는 이야기를 한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브스에서도 빵형의 멘트에 귀 기울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빵형은 알고 있지 않을까요? 대충이라도. 어쨌든 직접 당사자니까 그가 느끼는 어떤 흐름들이 있겠죠. 자, 그리고 빵형의 이런 자신감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꽤 큰 낙관론을 불러일으켰다. 자, 그러면 포브스를 직접 한번 가볼까요? 요게 지금 5월 31일 포브스에 올라온 리플의 기사입니다. 자신감 있는 리플 CEO XRP 가격이 비트코인을 능가하고 있다. 그리고 내용은 방금 전에 했던 말들이 써져 있습니다. 자, 다시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엔 여러분들 요새 뭐 하시나요? 야구를 보러 가고 싶은데 좀 탁 트인 곳에서 뭔가를 좀 보고 싶은데 예전 같은 야구에 대한 열정이 좀 사라졌습니다. 어쨌든 제가 어디 사는지를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기아 팬입니다. 예전에는 제가 응원하는 팀이 꼭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야구장을 갔는데 요새는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야구 자체를 즐기는 그런 생각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예전 같은 열정이 생기진 않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야구장을 한번 가고 싶습니다. 탁 트인 데서 맥주 한 캔 하면 좋겠죠. 여러분들도 주말이니까 집에만 계시지 마시고 야외 활동도 좀 하시고 맛있는 것도 좀 드시고 그러시면 좋겠죠.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SEC와 리플의 소송이 정리가 되더라도 윌리엄 힌만 전 SEC 위원회 이더리움을 옹호했던 그런 자료는 발표될 거라고 예측을 합니다. 최근 법정에서 리플이 승리할 것 같다는 그런 내용에 힘입어 윌리엄 힌만의 문서 공개는 투명성을 위한 엄청난 승리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이 6월 13일이 될 것이다. 그 문서가 공개가 되면 수많은 대중들이 그리고 수많은 정책 위반자들이 XRP 리플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서 소송이 끝나게 될 것이다. 그 전에 SEC가 어떤 액션을 취할 건지 어떤 발표를 할 건지 조용히 윌리엄 힌만의 문서를 덮기 위해서 합의를 요구할 건지 아니면 셀프 패소를 인정할 건지 그거는 뭐 그날 가봐야 되겠죠. 그리고 그는 또한 리플의 승리는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전체 암호화 산업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런 마인드 갖기가 힘듭니다. 내일 군대를 가야 되는데 오늘 군대에서 제대를 한 친구 앞날을 걱정하는 것과 똑같겠죠. 브래드 갈링하우스 전체 암호화폐 산업을 사랑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 이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지치게 만드는 소비자들 그리고 언제 불려갈지 모르는 암호화폐 회사 CEO들의 불안감 속에서 그들이 가져야 될 덕목 중에 가장 큰 건 역시 암호화폐 산업을 성장시키겠다는 암호화폐 시장을 살리겠다는 이런 특별한 사명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코인을 개발했고
그 코인을 상장시켰고 생각지도 않은 돈들이 그들에게 들어왔죠. 배가 이미 찼다는 얘기입니다. 그들에게 조그만한 역경이 오더라도 그들은 모든 걸 던지고 그 코인에 투자했던 수많은 소비자들을 외면하고 대중들을 쌩까고 그냥 이 시장을 떠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인을 너무너무 잘 타고 계셔야 된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빵형은 언제든지 SEC가 미국이 벤을 때리면 짜증을 내면 짜증나게 하면 해외로 가겠다는 대놓고 겁박을 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런 기대에 힘입어 XRP 군단, XRP 커뮤니티에서는 그리고 존 지튼 변호사는 0.55달러를 찍고 2달러까지 상승을 하게 될 것이다. 그런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저는 물론 2달러도 2달러지만 일단 한화 720원 그리고 1650원 정도를 예측을 했죠. 그 두 곳을 점령하게 되면 2달러가 문제입니까? 더 높은 곳으로 쭉쭉 떡상 투더문 그렇게 이쁘게 갈 겁니다. 어쨌든 선택은 여러분들이 직접 하시는 겁니다. 손가락의 기부수 궁둥이 딱 요거 두 개만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매일 아침 비트TV 영상을 기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토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잘 아시겠지만 저는 항상 여러분들이 주말에 맛있는 짜파게티를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짜파게티 광고 아닙니다. 맛있는 거 많이 드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항상 저를 너무너무 힘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비트TV였습니다. 행복도 있고 기쁨도 있지만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그거라는 거예요. 개미들이 이것저것 생각하는 걸 싫어해요. 혼란에 빠뜨리죠. 어쨌든 지금 이게 굉장히 조금 걱정이 되고 여러분들도 개인적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겁니다.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부동산 PF 여기도 나오죠. 제2금융권의 프로젝트 파이낸싱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이 10조 상호금융은행이 4조 카드사 2조 캐피탈 24조 이게 어느 한 군데만 터져도 엄청난 쓰나미가 옵니다. 연체율 관리를 신경을 쓰고 은행권 같은 경우는 항상 그 부담금을 갖고 있죠. 위험에 대비해서. 근데 그 돈으로 어느 정도 버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은행들 무너지면 심각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암호화폐로 유입이 되지 않을까. 주택이 이제 끝이다. 그리고 주식도 끝이다. 라고 생각하는 유저들이 투자자들이 들어오고 싶은데 지금 암호화폐 규정, 즉 룰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리플을 통해서 XRP를 통해서 100배, 1000배, 어쩌면 10,000배까지도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암호화폐를 잘 모르는 투자자들 그리고 거물들은 100억을 가지고 120억, 150억만 되더라도 땡큐라고 생각하는 그런 돈들 그 돈들이 결국 들어와야 됩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요거 제가 방금 설명드렸고 XRP가 마침내 8천만 원장 인정표에 달성을 했다. 임계값을 넘어 더 많은 암호화폐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XRP 원작에 대한 채택은 지속적인 약세장과 미국 SEC와 리플 간의 법적 싸움에도 불구하고 상승 우세 계속 그 누군가는 원장을 찍어내고 있다. 사용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모를까요? 미국이? 다 알고 있어요. 제가 항상 이야기드렸죠. 쇼라고 쇼. 그들의 쇼. 그게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국가적이든 쇼입니다. 쇼. 발표를 해야 되겠죠. XRP 레저 선도적인 블록체인 탐색기 XRP 스캐너 공식 트위터 계정은 처음으로 이정표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끌었고 이 위협을 가능하게 한 네트워크의 시장 참여자에게 감사를 그만큼 XRP 레저 프로토콜이 기술력이 좋다는 거예요. 다른 코인 다 사라집니다. 한 놈이 모든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많은 코인도 필요하지 않고
그렇게 많은 프로토콜이 필요하지 않아요. 아주 계속해서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를 했고 시험 테스트를 했고 XRP 레자 사이드 체인의 효용성, 유용성, 탁월함 전 세계가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데이터를 읽는 능력들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돼요. 데이터를 읽는 능력.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지금 어린 분들이 가장 잘 해야 되겠죠. 지식은 쏟아집니다. 정보는 쏟아집니다. 그 정보를 어떻게 보냐, 어떻게 읽냐가 가장 중요한 시대죠. 챗 GPT가 이해하지 못하는, 챗 GPT가 알아차리지 못하는 인간의 감성을 느끼는, 인간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이제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인문학 하는 거예요. 책을 봐라. 스마트폰 보는 걸 줄여라. 유튜브 시청을 줄여라. 책을 읽고 펜 끝에 느끼는 메모를 해라. 그래야 바보가 되지 않는다. 그래야 지금 시대를 읽을 수 있는 능력들이 생긴다. 여러분들은 지금도 메모를 스마트폰에서 하죠. 여러분들의 뇌 건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메모는 항상 메모지에 펜 끝이 느끼는 자극이 결국 뇌를 가장 크게 자극을 한대요. 똑똑해지시고 싶으시면 펜을 쓰세요. 펜을. 스마트폰을 자주 보면 볼수록 여러분들의 뇌는 퇴화합니다. 제가 더 쓸데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이 저항선이 600원이었어요. 600원. XRP의 신저점이 계속 오르고 있어요. 제가 보니까 608원 정도가 지금은 XRP의 저점, 깨지기 힘든 자리. 그리고 그 자리가 깨지면 580원 정도. 그러니까 580원이 지금 XRP의 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장담합니다. 580원이 깨지면, 그러니까 옷자 거임 어떻게 해야 된다? 빚내지 마시고 애들 학원 보낼 거 보내지 말고 소주 한 잔 먹을 거 아껴서라도 그게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3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뽕돈이 생기면 608원 언저리 580원 정도는 사세요. 솔직히 여기서는 사라 그럴게요. 사세요. 그냥 제가 지금 선물 들어간 게 470원 언저리였죠. 그리고 라이브 하면서 우리가 얼마까지 봤습니까? 390원까지 봤어요. 근데 다들 공포에 쩔어 있었겠지만 390원, 400원, 450원 보신 분들 어떻겠어요? 아니 10만원이나 내시면서 그런 기회에서 1년치 월세는 보셔야 될 거 아닙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80원이 바닥, 완전히 찐바닥. 그리고 608원 오면 진입하세요. 이야기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 선물이 475원이 평단이니까 제가 5배, 7배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야 되는데 잘 가고 있습니다. 10,000원 가면 다 던져야지. 7배짜리, 5배짜리. 누구는 던지지만 고래들이 매집한 금액이 608원이었어요. 608원. 기회로 보세요. 여러분들 제 라이브 보면서 가격 떨어지면 여러분들까지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케이, 땡큐 이래야 돼. 지금은 마인드가. 어쨌든 지구의 종말이 언제 오는지도 모르는 거와 똑같이 SEC와 리플의 소송은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다니까요. 제가 지금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모든 내용이 결국 요거예요. 금융혁명, XRP 혁명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니까 부실 채권이 남발을 하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풀었던 돈을 갚지 못하고 미국 전통은행들이 파산을 하고 결국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니까요. 그래서 블록체인 금융을 받아들이려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자꾸 암호화폐 성장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쓰인다고 착각들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전통 산업분들의 성장을 위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쓰이는 거예요. 방금 저희도 이야기 드렸지만 지금 전통 금융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블록체인 금융이 활용이 되는 거예요. 블록체인
암호화폐가 안 쓰인다고요? 블록체인 기술이 안 쓰인다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지금까지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해왔잖아요. 디지털이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사용을 했지만 이런 거죠. 정말 노골적으로 저희 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우리은행 장이에요. 제가 대출을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디지털화가 됐고 했다고 했지만 특정 세력, 특정 권력에 의해서 충분히 좌지우지 될 수 있는 그런 금융 시스템을 갖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 대놓고 도지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트위터에. 주식은 그러면 바로 수갑차죠. 근데 아직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은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 이야기하니까 비트코인 오르고 도지코인 오르니까 도지코인 오른다니까요. 전통 금융 시스템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먹구구식 나의 삼촌이 국회의원이니까 현직 장관이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혜택들을 많이 보잖아요. 주변인들은. 응?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룰을 적용해주기 위해서 블록체인 금융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의 무능함, 그들의 부도덕성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수많은 대중들이 그걸 알아버렸어요. 저 같은 사람들이. 니네들의 권력을 가지고 니네들이 원하는 걸 가지고 니네들 마음대로 돈을 썼구나. 유용했구나. 내가 자동차를 사는데 하다못해 현대자동차 지점장만 돼도 다른 사람 5% 6%짜리 할부 금융 받더라도 나는 1% 1.2% 받을 수 있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게 현대금융의 파생 상품들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고. 그런 것들이 싹 전부 모조리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공평한 조건들이 부여가 된다고요. 그게 블록체인 기술이고 탈중앙화 금융입니다. 지금 라이브를 들으신 분들이 꽤 권력자분들이 많으셔서 지금 그런 게 싫은데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게 디지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산업분에서도 이야기 드렸죠. 제가 예를 들어서 원산지 표시를 하는데 아직도 종이떼기에다가 글씨를 써가면서 사인해가지고 그걸 믿겠어요, 사람들이? 중국산, 한국산을 가려가면서 중국에서 가져와 놓고 김치 중국산 가져와 놓고 한국산이라고 버젓이 써놓잖아요. 그러면 그게 중국산인가 한국산인가 조사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기관들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조사를 하죠. 비용 들죠, 시간 들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종이로 썼던 모든 것들을 바코드화 해버려. 그럼 간단하죠. 그런데 이 바코드 하는 작업들이 지금까지 디지털 시스템으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누군가는 위변조를 해버리니까. 그런데 블록체인 안에 블록에 담아버리면 모든 것들이 위변조가 안 된다. 그리고 바코드화 해버린다. 그리고 중국산이라고 속여서 중국산인데 한국산이라고 속여서 그런 걸 해버리면 3초, 5초 만에 찾아가 버린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벌금을 때린다. 이게 블록체인입니다. 이게 안 쓰인다고요? 그리고 굳이 사람을 들일 필요 없고 시간을 들일 필요가 없지만 블록체인은 어때요? 블록에 담기만 하면 돼요. 공짜예요, 공짜. 그 모든 것 시스템이 공짜. 해킹을 위해서 돈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이더리움, 스마트 컨트랙트, XRP 레저 사이드체인 스마트 컨트랙트, 송보드, 이런 XRP 레저에서 아까 8천만 장의 원장이 쓰였잖아요. 그게 다 공짜라고요, 공짜. 사용만 하면 돼. 네, 비체인. 비체인 가격 좋아요, 아주. 비체인, BMW, 월마트. 자, 이제 제 라이브를 여러 번 들으신 분들, 그리고 제 영상을 오래 들으신 분들은 다 알잖아요. 이런 말을 하면 비체인은 1달러 갈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지금 30원입니까? 28원입니까? 비체인 1달러 되면 다 던지세요. 더 이상 갈 수가 없어. 그런 코인들은 한계가 드러난다니까요. 이런 스토리를 알아야 돼요. 그 블록, 어떤 특정 코인에 대한 특성을 알아야 돼. 이 아이는 얼마까지 가면 그게 한계야. 근데 XRP는 한계가 없다니까요.
그래서 비트인 정도는 조금 갖고 계셔야죠, 여러분들도.